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화요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딥다이브의 주제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오늘 장의 중심 이슈는 증시 쇼크 마무리돼 추가 급락 가능성.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실 건가요? 일단 어느 정도의 마무리는 되었으나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으나 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니케이 같은 경우는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한 흐름들이 나왔고, 특히 지금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내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붙어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 하락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붙여냈어요. 뭐 엔캐리 트레이더로 인해서 뭐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거나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특히 AI 쪽에 대한 투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전거래에 굉장히 큰 폭락 장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젯밤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반등을 했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발언들, 연준 위원들 쪽에서 좀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조금씩 이어지면서 좀 시장 같은 경우엔 투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양새가 나와주긴 했으나, 다시 한번 또 하락하게 되었을 때는 또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모양새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그동안 좀 이제 뭐 하락에 대한 내용들, 특히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투자 버블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것이, 결국 상승할 때는 상승할 때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기 마련이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기 붙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미국 쪽에서의 반등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점, 특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상승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 PER, PBR이 좀 뒷받침이 되었던 게 엔비디아이다 보니까 현재 엔비디아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일봉이라든지 주봉 차트 이탈했습니다. 특히 120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달러 같은 경우는 좀 추세 이탈했다가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간간히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그 선을 지켜주는지 여부, 그리고 오늘 밤에 SMIC라고 티커명이 있는데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몰간에서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기업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서버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선행 지표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밤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서비스업 지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미국 증시도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어요. 하지만 목요일에 신규 주간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혹은 변화가 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다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인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과매도권이다 보니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한번 삼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급락의 어떤 가능성보다는 증시 쇼크가 마무리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일단락이 되는 측면에서 좀 보자라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경제 지표에 따른 경기 침체의 가능성, 그리고 또 기업 실적, 특히 AI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또 잭슨홀 미팅 통화정책회의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대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의견을 내주고 계시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증시 쇼크 마무리됐을까요? 추가 급락 가능성 있을까요? 우선 추가 급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뉴스가 터지지 않는 한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기술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빠르게 전고점 회복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안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캔들을 보더라도 이제 기초 분석 공부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잉태형 캔들 이런 걸 봅니다. 이제 기초 반등이냐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냐인데 보통 음봉이 나왔을 때 전거래일 종가 혹은 저가보다 갭 상승을 시작했을 때 양봉은 지켜주던가 아니면은 전거래에 보여줬던 일간 변동성보다 중간 위로 양봉 마감을 해야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거래를 대비해서 갭 상승을 시작했지만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있고 음봉이고 지금 솔직히 9시, 10시 사이에 보여줬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재 뉴스가 안 나오면 현 위치를 좀 지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뉴스는 경기 지표가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더 격하게 안 나올 경우 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위원들에게 압박을 받아서 백기를 들 경우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AI 사업을 못하겠다고 철회할 경우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가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압박을 받다 보니까 뉴스가 자꾸 격화되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말 꿋꿋하게 25bp 1년에 2번 정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경기 침체 뉴스가 나오면서 뭐 경기 지표나 뭐 기술주들 다행히 또 이제 ISM의 이제 서비스업 제조 그 지표가 51이 나오면서 경기 불황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만한 저명한 인사들이 이제 원래는 금리 인하를 7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었냐 라면서 이제 압박을 이제 옳다쿠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뉴욕 시장도 하락을 크게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지금 11시 19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탄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아예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또 지금 예상하고 있고 또 시그널 주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만일에 좀 더 빅스텝으로 하게 된다든지 뭐 더 많이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어린 축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이 경기 불황입니까? 경기 침체입니까? 물어보면은 그거 질문할 건데요. 아실 건가요? 그러면 저는 겪어보지 네. 못했지만 예. 제가 공부한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 침체다라고 그냥 경기 지표가 3개월밖에 악화가 안 되는데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유튜브에서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삼고 있는 기준들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가 책이랑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했을 때는 경기 정책을 실시했을 때 적어도 6개월 이내에 효과가 안 나오면 저는 이제 침체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석 달 차이기 때문에 맞냐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야 내가 너무 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기준으로 이 경기 지표가 2달, 석 달 동안 악화가 더 되거나 제롬 파월 연준이 정말 뭐 꼬리를 내리면서 25bp가 아니고 50bp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볼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판단을 하려면 한 2달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닌 새로운 악재, 좀 더 확장된 악재가 나온다면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여기에서 두 분 다 강조해 주신 경제지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체크포인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제 가보시죠. 주도주제편 어떻게 이루어질까입니다. 상반기는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예, 시장의 주도주도 참 굳건했고 다양한 종목군들이 또 시세를 내줬었는데요. 남아있는 올 하반기 시장이 좀 추스르고 나면 주도주가 재편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김시은 팀장님. 뭐 재편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다만 상반기에 굉장히 다양한 주도주가 많아요. 뭐 반도체 혹은 바이오, 방산, 화장품, 음식료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결국 이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원인은 실적 기반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도 주도주를 좀 고르게 된다면 이들 안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더 추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실적으로 판가름 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다르다. 특히 거래 대금이라든지 혹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경기 침체라든지 혹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전만큼의 상승 랠리는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점에 따라서 지금 실적 관련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볼 쪽은 조선과 바이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폭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무엇이 가장 셀 것이냐. 어제 힌트를 줬어요. 어제 네. 외국인과 기관은 힌트를 준 게 어제 그 폭락장 속에서도 매수를 했고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게 또 조선과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물론 지금 가장 의미 있게 나와주고 있는 쪽이 외국인이 오랜만에 유의미하게 코스닥 쪽에 매수세를 나왔어요.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대한 단기 반등성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다소 실적이라든지 산업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럼 나머지를 보게 되면 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라이센스 아웃, 특히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과거와는 다른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알테오젠처럼 이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로열티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 상방이 크게 열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조선 같은 경우도 어제 좀 하락폭이 많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뜻은 개인들이 반대 매매 물량을 좀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국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선 내가 신용을 쓴 종목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비율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종목군들, 좀 수익이 많이 난 종목군들을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매도하게 되었을 때 매수하는 주체가 크지 않아서 밀리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와중에 외국인은 매수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카타르 에너지와 LNG 운반선에 대해서 수주 협상에 대한 이야기고 또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현재 도크는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 P를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데 결국 지금 카타르 에너지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P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조선 같은 경우에는 나쁠 게 없다. 오히려 눌렸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저는 조선 좀 성향만 잘 맞는다면 포트에서 50%까지 담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도 어느 정도의 탑픽을 말씀해 주셨고 조선 같은 경우도 좀 보신다면은 대형주를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위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최근 시장 자체가 기자재 쪽, 뭐 성광밴드라든지 한국카본 쪽에도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긴 하나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는 쪽은 HD 현대 계열입니다.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특히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님은 지금장에서 앞으로 주도주의 재편 가능성을 엿보셨는지 판단 들어볼게요. 네,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까. 일단 상반기에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들이 그대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을 매매하셨던 투자분들께는 다행이다. 그 다음에 나는 테마주를 좋아해가지고 뭐 유가나 가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셨던 분들께 조금 아쉬운 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반기 강세 섹터 중에서 하반기 강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사실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이지만 그들은 만약에 전방 기업들이 AI 투자를 접지 않겠다라고 해서 탄력이 나올 수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측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60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로봇 사업도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보면은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반등폭이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8에서 12%가량의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로봇들 기업들이 8% 반등하는 거랑 현대차랑 H한국조선해양이 8% 반등하는 거랑은 자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좀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AI 소프트웨어나 로봇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당연히 반도체랑 조선, 전력사업이랑 완성차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뉴스는 우리 팀장님이 좀 언급을 주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뭐 호실적 잘 발표했죠. 그다음 주요 기술주들도 실적 잘 발표했습니다. 오늘 슈퍼마이크로가 실적 발표해준다고 했을 때 방향성에 영향을 일부는 주겠지만 그 기업의 어떤 영향력, 존재감을 봤을 때 크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량이 이제 LNG선뿐만 아니라 조선에 주려고 했던 수주도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 달러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의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미비할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게 변동성이 작은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80원에서 1340원 왔으면 4%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0% 증가할 거면 이 원달러 환율 반영했을 때 50%에 4%를 줄이면 그리바의 48%예요. 그러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48%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NG선 말씀해 주셨는데 LNG선도 지금 H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 같은 경우는 H한국조선해양이고요. 좀 중소형주 중에 없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동성화인텍 보고 있습니다. 본행제 관련 기업이죠. 그 다음에 완성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가 판매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전 세계 파이폭은 대륙별 파이폭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판매가 안 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로는 안전하게 파이를 더 점유율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절대적인 분기 실적폭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매수를 하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했다가 실적 캘린더를 보겠죠. 실적 캘린더를 보면은 주주환원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팝니다. 언제 다시 사냐고요? 실적 발표하고 주주환원 발표하면서 단기 재료 소멸됐을 때 그때 다시 사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보셔야 되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전력 설비 교체 수요는 있을 것이고 AI 기업들이 우리 AI 투자 속도 조절하겠지만 아예 철회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도주가 될 업종으로 김시은 팀장은 조선과 바이오를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 반도체 자동차, 전력설비, 조선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등락하는 시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급락을 고스란히 맞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던 신규 투자자들은 사실 굉장한 또 기회를 맞이하는 시장이 지금 바로 어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와중에 이 네포트 급락 다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또 단기 전략 펴신 분도 또 어제 계실 수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실지 김시은 팀장님 의견 주시죠. 일단 기보유자와 혹은 이제 신규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할 때 일부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일부입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비중 조절을 한다 그래서 50% 이상, 60% 이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20% 부분들, 특히 지금 최근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증시가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아니라 현재 횡보 혹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결국 하락을 했을 때 물량을 다시 한번 더 담기 위한 현금에 대한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선 결국 지금 보유한 부분들에서의 현금 비중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 자금들은 계좌로 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될 부분이다 보니까 대기 자금으로 좀 갖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을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입니다. 내가 100%의 현금이 있을 때 20% 이하의 현금을 좀 비중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20%인데 10번 이상씩 나눠서 매수해야 돼요. 아직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반등 이런 게 확인이 안 되었고 시그널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더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나왔을 때 살짝 눌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가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10시 쪽에 또 이제 반대 매매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눌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뭐 중동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시장이 약간 눌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어제의 하락분을 보게 되었을 때 수요일까지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의 좀 분할적인 매수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현금 비중으로는 20% 그리고 그 안에서도 10번 이상 나눠서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 종목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들, 대표적인 섹터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군들,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는 실리콘2, 이런 식으로 섹터 하면 가장 대장으로 언급이 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장중에 10시는 또 스탁론이나 CFD 반대 매매, 2시에 또 스탁론 반대 매매, 3시에 또 다음 날에 반대 매매를 피하고자 하는 매도세 가능성, 이 정도 한 3타임 정도 아마 좀 노리실 것 같은데요. 손 팀장님 전략 주시죠. 네, 저는 신규 투자자랑 기존 투자자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신규 매수자가 될 것 같고, 저번 주 목요일 이전에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기존 투자자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나올 리스크가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걱정할 건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저는 리스크가 한두 번 나오지 않을까 판단해요. 그래서 네. 일단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한 오늘 내일 안에 수익전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꺼내신 다음에 다시 오후장에 눌림목에서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매 요령은 우리 팀장님하고 비슷합니다. 전 10번까지는 아니고 한 5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대장주 위주로 매수하는 건 동일합니다. 기존 보유자가 가장 중요하죠. 기존 보유자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대장주 위주로 갖고 있다? 그러시면 이제 안심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이 섹터 안에 2, 3등주를 갖고 있다? 라고 하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우리 오늘 언급하지 않은 섹터
언급하지 않은 종목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 당신의 초이스나 아니면 미스터 진단이나 아니면 랭킹쇼 시청하셔가지고 우리 앵커님 또 랭킹쇼 나오시니까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좀 대응 네. 전략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두 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